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부선생이에요. 자, 중학교 과학 시험 대비 특별과외가 되겠는데요. 물질의 특성 단원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끓는 점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걸 한번 쫙 정리해 봅시다. 아래 설명 중 맞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랬습니다. 자,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될 때, 자, 액체, 기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자, 액체는 바로 물 항상 물 생각에, 기체는 수증기 이거 만지면 큰일 난다. 이게 수증기 확 나오면 엄청 뜨겁죠, 이거. 100도 이상 되는 수증기도 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 그럼 요때는 열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가열이라 하죠. 열을 가해준다. 그래서 기체가 될 때 더 이상 온도 올라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번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다가, 이렇게 물이 오다가 또 온도가 안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기체가, 이제 물이 다 증발하고 나면 여기다 더 이상 그릴 수는 없지만, 그 날아간 기체를 못 도망가게 막아놓고 계속 온도를 올리면 이것도 올라갈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우린 여기까지 이제 시험에 나오죠. 요 부분 안 나오고. 그래서 바로 요 부분은 우리가, 요 온도를 우리가 어는 점이라 그러고, 녹는 점. 뭐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영도는 똑같지만, 자, 녹는 점이라 그러고요. 바로 여기는 끓는 점이라 그러죠. 끓는 점. 끓는 점. 물이 펄펄 끓는다 이거죠. 여기 100도가 되겠죠. 100도. 그래서 바로 요 부분 얘기하는 거야. 올라가지 않는 이 온도를 우리가 뭐라 한다? 끓는 점. 그래서 H2O 경우는 요게 바로 100도가 됩니다. 100도. 끓는 점. 좋습니다. 100도. 자, 그 다음 2번 보자. 끓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자, 끓는 점은 액체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체가 되는 거죠. 유지되는 것은 액체가 뭐로? 기체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러죠? 이걸.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증발, 그러기도 증발. 그렇죠. 증발. 또는 이제 기체가 되니까 기화 그러기도 하고요. 기체가 됐다. 그래서 기화되는 동안 열 에너지를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래서 액체는 에너지가 이 정도 상태면 기체는 에너지가 훨씬 더 높은 상태다. 그러니까 기체는 막 움직이기가 편하죠. 액체는 그보다 서서히 움직이고, 고체는 얼음 같은 건 온도가 더 낮으니까 에너지가 작아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지, 여기. 그죠? 그러다가 이제 에너지를 좀 많이 가지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에너지가 많은 기체가 되면 마구 움직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바로 요 부분이 끓는 점 100도가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액체가 뭘로? 기체로 바뀌는 중이야. 자, 요거는 우리 영도인데 이거는 우리가 녹는 점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고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가 고체가 액체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이건 액체가 이제 기체가 되고. 그러면 요거보다 더 앞에 요 상태는 고체 상태고요. 얼음. 요 사이 상태는 액체 상태, 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뒤로 이제 더 있다 그러면 요거는 기체 상태, 수증기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실험할 때 수증기 다 공중으로 흩어지고 날아가 버리니까 여기까지 이제 끊어서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대부분 스톱돼 있죠. 근데 더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발출이 아니고 방출인데 이거 좀 뭐 잘못됐다. 여러분 교재에는 내가 이거를 만약에 교정해 놨으면 방출로 돼 있을 거야. 자, 그다음 봅시다. 3번.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끓는 점은 그렇죠. 높아진다. 요거는 저기 녹는 점에서도 했죠. 자, 이게 액체 상태다 해봅시다. 자, 액체 상태. 근데 이놈이 이렇게 잡고 있는 정도가 이 정도면은 에너지를 한 이 정도만 넣어줘도 얘가 뚝뚝뚝 떨어진 기체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놈이 아주 인력이 커가지고 얘들끼리 뭐 한 3개씩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지금 이게 액체 상태야. 액체인데 그럼 이 3개를 다 끊어내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엄청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놈들이 뚝뚝뚝 끊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력이 크면 클수록 끊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끓어. 그래서 끓는 점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안 끓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끼리 끓는다는 게 뭐냐면 액체가 기체가 돼야지 막 날아가는 거거든. 그 날아가는 게 우리가 볼 때 끓는 거로 보여. 물이 막 끓는 거로 부글부글 기체가 돼갖고 마구 날아가는 거. 그런데 세 개나 서로 손을 잡고 있으면은 이거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참 온도가 올라가야 그때 겨우 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은 높아진다. 자, 인력이 클수록 끓는 점 높아진다. 자, 끓는 점은 물질에 따라서 다 다르므로 물질의 특성이 된다. 그렇죠? 끓는 점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끓는 점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100도. 그래서 끓는 점이 100도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 그 물질이 뭘까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야. 자, 계속 봅시다. 어떤 수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불변이다. 불변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만 이렇게 했을 때 요것만 보자. 자, 100도야. 자, 100도에서 끓는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물이 라면을 끓일 때 물을 요만큼 넣든 큰 라면에 여러 명 먹으려고 물을 많이 넣든 자, 이렇게 막 끓이면은 100도에서 끓는 건 둘이 똑같은 거야. 100도에서 끓는 건 똑같아. 다만 양이 많으면 100도 될 때까지 끓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더 걸린다. 그죠? 그 차이만 있지 끓는 점은 똑같아. 그래서 끓는 점은 불변이다. 그대로다. 그런 뜻이죠.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왜? 수물질이니까. 자, 어떤 수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아진다, 길어진다, 변화 없다. 이건 길어진다죠. 라면 끓일 때 방금 설명했죠. 여기 물이 많으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좀 이따 끓겠죠. 자, 그 다음 압력이 달라지면 끓는 점은 불변이다, 달라집니다. 자, 압력이 달라지면 끓는 점은 달라진다. 사실이지 끓는다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봐봐. 여기 액체 상태야. 지금 여기 물이야. 이렇게 액체 상태. 자, 물입자들이 지네끼리 이렇게 엉겨서 이렇게 돼 있어. 자, 물, 액체다. 근데 얘들이 가만 놔뒀을 때 왜 못 날아가냐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누르고 있어. 기압, 공기들이. 여기 공기 입자들이 있어가지고 걔들이 막 와서 부딪히면서 못 날아가게 좀 누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끓여준다 그래 봐자.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야.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야. 넣어줘. 에너지 공급. 그렇죠? 그래갖고 얘가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면 얘들이 후끈후끈해지면서 지네끼리 손에 손을 끊고 나오려고 막 그러는 거야. 들썩들썩해진다. 그러다가 에너지가 상당히 많아져 갖고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면 드디어 얘들이 지네끼리 손을 끊고 공중을 확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막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게 볼 때 우리가 부글부글 막 부글부글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죠? 부글부글 보이는 거야. 근데 1기압에서 지금 100도거든. 100도. 근데 만약에 이 기압이 만약의 경우 5기압이었다 그래봐. 그럼 누르님이 어마어마하게 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100도 됐는데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도 못 나가. 나가려고 그러면 얘들이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러니까 100도 가지고도 안 돼. 끓는 점은 100도가 아니야. 100도보다 훨씬 높아야 될 거야. 수백 도 올라가야지 겨우 끓을 거야 아마. 만약에 기압이 낮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야 누르님이 아까는 이 정도였는데 식기들이 이제 없어져 갖고 누르님이 굉장히 약해졌어. 공기들이 별로 없어져 갖고 약해지면 얘가 한 80도 정도밖에 안 됐어. 아까는 못 날아간 놈이거든. 이 정도 누를 때는. 근데 누르는 게 약해지니까 80도에서도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기압이 작아지면 끓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80도 정도에서도 끓어버리는데도 그냥 부글부글 하면서 막 물이 끓어버려. 부글부글 막 날아가는. 근데 기압이 커지면 끓는 점은 높아지고. 그래서 압력이 달라지면 끓는 점은 달라진다.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높은 산 문제가 항상 시험에 나오죠.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의 압력, 온도 두 개 다 낮아지는 건 맞아. 근데 낮아져서 물에 끓는 점이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압력. 자, 압력이 낮아집니다. 자,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는 여기면 공기가 여기보단 좀 많아. 그래서 공기들이 누르님이 이 정도다. 그러면 얘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공기 하나, 둘, 셋 누르니까 얘는 100도가 돼야 끓거든. 근데 좀 높은 데 올라갔어 여기.
여기 높은 데 올라가니까 누르님이 약해져서 기압이 한 80도 정도만 돼도 있지 80도 정도 에너지만 가져도 액체인 물들이 막 공중으로 부글부글 날아가는 거야. 왜냐면 누르님이 약하니까 팍팍 날아간다. 그래서 물에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고? 낮아지는 거야. 낮아짐으로 거기서 밥을 하면 설 익는다, 잘 익는다. 뭐예요? 설 익는다. 밥이 잘 안 익어. 쌀이 있지, 쌀이. 이게 한 100도 돼야지 쌀이 잘 알맞게 익어가지고 100도에서 이제 밥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지금 80도에서 벌써 물이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겉부분은 조금 익었지만 속부분까지 열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잘 안 익은 거야. 그래서 속은 좀 생쌀 같죠, 그죠? 이거 우리가 설 익었다 그래, 설 익어. 속은 생쌀이 된 거야, 생쌀. 아니, 또 덜 익은 거야. 그래갖고 밥 먹으면 이상하죠, 밥맛이, 그죠? 찰지게 그러지 않고 막 서걱서걱한 거. 그래서 높은 산에 갈 때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만약에 높은 산에서 밥을 한다, 그러면 요새는 산에서 이제 취사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안 되는데, 이제 만약의 경우 무슨 일 때문에 이제 밥을 할 일이 생겼다, 합법적으로. 그런 경우는 요 위에다 돌멩이 같은 거 얹어주는 거야, 돌멩이를. 뚜껑 위에다. 그래가지고 여기 부글부글 얘가 막 나올라 그래도 돌멩이가 딱 누르고 있어, 뚜껑을. 그러니까 이 속에 압력이 빵빵해지죠? 그래서 여기 압력이 높아지게 되니까 바로 기압이 낮아져서 80도에서 끓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눌러주면 그래도 제대로 어느 정도 일기압 한 100도 정도 가까이서 끓게 되기 때문에 밥이 덜, 그죠? 설 익는 게 아니고 밥이 제대로 익겠죠. 돌멩이 같은 걸 올려갖고 우리가 강제로 눌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압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돌멩이 올려서 기압을 강제적으로 맞춰줬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보자. 9번. 압력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끓는 점은 보통 0기압, 1기압의 값이다. 바로 1기압의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표 있죠? 지표. 뭐 더 정확히 말하면 바다 표면을 얘기하는데요. 바다 표면. 자, 바다 표면 여기를 뭘로? 그렇죠. 여기를 뭐로? 바다 표면이 0기압인데, 기압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있는데 여기를 공기의 기압을 0도. 이거 뭐야? 압력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끓는 점은 0기압, 1기압. 갑자기 헷갈리네. 이 바다 표면을 여기를 우리가 미치겠다. 기압이 0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1기압이지, 1기압. 1기압이다, 1기압.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다, 지금. 0기압이라는 공기가 전혀 없는 상태야. 이게 진공 상태입니다. 모든 게 다 터져 죽는 거고요. 우리 바로 요 지표 여기를 우리가 1이라고 맞춘 거예요. 1기압. 높이가 0m죠, 0m. 그래서 바다 표면은 해발 고도, 바다로부터 출발한 높이 0m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사는 여기는 뭐 수십 메타, 뭐 산에 올라가면 뭐 좀 몇백 메타도 되죠. 근데 보통 이런 데 그냥 다 1기압이라 그럽니다. 1기압. 그래서 압력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보통 우리 평상시 우리 사는 여기서 하기 때문에 1기압으로 하는 거야. 자, 1기압이다. 1기압의 값이다. 자, 그 다음. 물과 고체를 섞은 혼합물을 가열하면 물보다 자, 낮은 온도, 높은 온도. 자, 어디에서 끓기 시작한다? 그렇죠. 바로 높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높은 온도. 물하고 고체를 섞으면 있잖아. 걔들끼리 결합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꺼내내려면 상당히 높은 에너지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끓어. 끓기 시작하며 가열하는 동안 온도는 계속 상승한다, 일정하다. 계속 상승한다. 혼합물은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순물질은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갖고, 바로 여기서 이제 끓는 점이라 그러죠. 끓는 점. 그럼 이렇게 되는데, 뭘 섞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물입니다. 근데 요 물은 소금물이라고 그래. 그럼 이렇게 돼. 소금물이 이렇게 돼. 소금물. 여기 이렇게 되고. 그래갖고 여기서 지금 끓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끓어. 이건 100도죠, 100도. 100도보다 높은 데서 끓어. 자, 거기서 끓으면서, 요게 정확히 몇 도냐 잘 모르겠는데, 100도보다 높은 데서 끓어. 그러면서 끓는 점도 계속 올라간다, 계속 이렇게. 그래서 끓는 점 상승 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계속 상승한다. 그래서 하여튼 혼합물은요, 이렇게, 순물질하고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순물질이 섞이게 되면 전혀 다른 엉뚱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엉뚱하다 볼 수는 없지.
순물질 기준으로 볼 때 엉뚱하지만 혼합물 기준으로 보면 지네끼리 맞는 거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섞여 있는 소금물의 농도가 다르겠죠. 소금이 조금 섞이냐 많이 섞이냐 따라 가지고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더 높은 온도에서 끓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자, 보자. 소금물은 100도 이상에서 끓으며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어떻게 그렇죠 상승한다. 지금 요 얘기죠. 그대로 하면 되겠고요. 자, 두 순물질을 섞은 후 가열하면 일정한 온도 구간이 한 번, 두 번 나타나는데, 자, 뭐지? 바로 두 번 나타나는 데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나타난다. 두 개의 순물질을 섞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뭐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두 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혼합물이야. 혼합물. 자, 혼합물인데 어떤 혼합물이냐면 액체 혼합물이 액체 주로 어떤 액체 혼합물이라고 합시다. 이거 두 물질을 섞어서 두 물질. 두 순물질을 섞은 액체 혼합물이다. 그러면 A가 만약에 뭐 80도, B는 100도가 바로 이 각각의 끓는 점이다. 그래봐. 그러면 80도쯤 되게 되면 A 물질이 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 B 물질이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갖고 두 물질을 서로 분리해낼 수도 있다, 이게. 그래갖고 끓는 점이 한 번, 두 번 나온다. 이게 왜 그러냐면 두 순물질의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물질이니까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래서 가열하면 일정한 온도 구간이,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가는 일정한 온도를 보이는 구간이 한 번, 두 번 나타납니다. 두 개의 순물질을 섞었기 때문에. 세 개를 섞으면 세 번 나타나겠죠. 그렇죠? 두 번 나타나는데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아, 순물질 두 개가 서로 섞였구나. 이거 혼합물 가지고 지금 했을 때 이게 두 개 나오면 순물질 두 개 섞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계속 봅시다. 자,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자, 녹는 점. 자, 녹는다는 건 얼음이 물이 된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0도. 그럼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얼음 상태고요. 0도보다 높은 데서는 물 이렇게 되죠. 물. 그럼 요건 액체 상태고요. 요거는 무슨 상태야? 고체가 되겠죠. 그래서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어떤 물질이든지 그 물질의 녹는 점보다 낮을 때는. 자, 끓는 점. 여기 끓는 점 있어. 끓는 점. 자, 끓는 점 100도 물 생각합시다. 펄펄 끓어. 그럼 요거 물이죠. 자, 그래서 요거 끓는 점보다 온도가 낮은 상태죠. 요거는 액체에서 액체. 그래서 뭐 30도짜리 이런 건 물이 그냥 액체 상태로 있잖아. 그다음 수증기는 이제 100도보다 뜨겁겠죠. 막 엄청 뜨거운 거. 수증기 잘못하면 손디고 난리가 나죠. 자, 이거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자, 물 기준으로 녹는 점 0도 하고요. 끓는 점 100도. 자, 그럼 여기 보면 요쪽은 고체 상태인 얼음 이렇게 존재하겠죠. 요 중간은 액체 상태 물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렇죠? 액체.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으면 기체 상태가 되겠죠. 수증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녹는 점보다 온도가 낮으면은 고체, 끓는 점보다 높으면 기체, 녹는 점, 끓는 점, 요 온도 두 개 사이에 있으면 액체 이렇게 돼.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 온도에서는 액체의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자. 아세트산은 어느 점이 17도. 자, 17도. 이게 어느 점, 근데 어느 점 그러면 녹는 점이라고 생각해도 관계없겠죠. 녹는 점. 고체가 액체가 되면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그러고 액체가 고체가 되면 어니까 어느 점. 그죠? 근데 이건 같은 온도가 되겠고요. 여기 118도가 끓는 점이야. 자, 지금 아세트산의 경우는 이거야. 아세트산. 자, 근데 찌는 여름에는 자, 푹푹 찐다고 가르쳐 줬으니까 여름은 한 이 정도 되겠죠. 30몇 도. 그죠? 여기 여름. 자, 여기 상태니까 여기는 이거는 고체, 요 중간은 액체, 끓는 점보다 높은 기체 상태지.
근데 이거 액체 상태가 되네. 여름에는 액체 상태. 그 다음에 얼음어는, 자, 얼음이 얼었다는 건 영도, 영하를 얘기하는, 영하는 이쪽이죠. 그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겨울. 자, 이때는 고체 상태네. 그렇죠?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금을 쭉 그어놓고 이거 써놓고 이제 해주면 돼. 별거 아니야. 자, 산소의 끓는 점, 이렇게 해보자. 자, 산소는 여기가 여기 끓는 점. 여기가 영하 183도래. 엄청 온도 낮은 데서 끓을래. 그죠? 영하인데 얼지도 않고 끓고 있다. 오히려 산소는, 산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 어는 점, 녹는 점, 이거는 뭐 몰라도 관계 없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상온에서 이렇게 했죠. 상온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온도입니다. 일상생활의 온도. 그러니까 뭐 20도, 30도 뭐 이런 것들이 상온이 되겠죠. 평상시 온도. 뭐 10도에서 한 50도 사이라 그래도 관계는 없고요. 근데 20, 30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럼 상온이 여기네. 그렇죠. 상온. 자, 끓는 점보다 크니까 기체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기체. 그래서 산소는 보통 우리가 산소 호흡에 마시잖아. 그죠?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끓는 점 자체가. 자, 그 다음 또 보자. 자, 녹는 점 81도, 여기 녹는 점이고요. 끓는 점 218도, 여기 끓는 점입니다. 자,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물질이 상온에서, 자, 상온이란 건 한 20, 30도로 보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상온,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녹는 점보다 밑에 있으니까 이건 고체 상태가 되겠죠. 고체. 상온에서 고체이다. 녹는 점 81, 끓는 점 218도 물질은 상온에서는 고체다. 그렇죠.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제 19번 한번 봅시다. 뜨거운 기름에, 기름은요, 100도보다 더 뜨겁게, 보통 기름이 100도보다 더 높은 데서 끓는다. 그래서 100도보다 더 뜨거운 상태야. 자, 오징어 반죽을 넣으면, 오징어 튀김 같은 거 할 때, 그때 기름은 100도보다 더 온도가 높다. 반죽을 넣으면 기름이 끓는 것처럼 보인다. 그 오징어 반죽 같은 거 탁 집으면 부르르 막 끓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오징어 반죽이야. 그러면 기름에 탁 넣자마자 어떻게 돼? 여기에 막 부글부글 뭐가 막 보이죠? 부글부글. 그래서 기포가 생기는 건 맞아. 여기 막 부글부글 하면서 뭐가 막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이게 기름이 끓는 거냐 진짜로. 왜냐면 이 넣기 전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 기름이 있죠, 그죠? 기름이 있는데 기름이 막 부글부글 끓진 않죠. 기름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 막 물을 막 라면 끓을 때 물 끓듯이 막 끓고 이러진 않는다. 기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100도 넘는 거야. 물론 막 더 온도 높여주면 기름도 막 부글부글 끓겠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오징어 반죽을 넣자마자 막 부글부글 막 끓는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느냐 봅시다. 기름의 온도는 100도 이상입니다. 이상이므로 반죽 속에 밀가루 반죽 속에는 뭐가 있냐면 수분이 있어. 물기가 있다는 거야. 자, 수분이 기름이 아니고 반죽 속에 수분이 뭘로 변해? 자, 수분은 틀림없이 물이죠. 자, 물인데 기름에 넣으니까 기름이 벌써 100도 이상이죠. 100도 이상이니까 물이 뭘로 바뀌어? 수증기로 바뀌어진 거죠, 물이. 넣자마자 여기는 수분들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수증기로 변하여 기포가 생기죠. 부글부글하면서, 그죠? 그래서 끓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밀가루 여기 반죽에 있는 물기가 수증기로 바뀌면서 걔가 부글부글 날아가는 거야. 기름이 막 끓는 게 아니고요. 누가 끓은 거야? 그렇죠. 오징어 반죽에 붙어있던 물이 끓은 거죠. 물이 끓음. 그래서 물이 끓어갖고 뭘로 바뀐 거야? 수증기. 수증기 바뀌니까 부글부글 막 그죠? 우리가 물 끓는 거는 그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현상이니까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기름이 끓는 게 아니고 오징어 반죽 속에 있는 물이 끓는 거였죠. 왜냐하면 기름이 100도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 같은 거 보면은 그죠? 막 성을 타고 올라올 때 뜨거운 물을 붓지 않고 뜨거운 기름을 부어버리죠. 너무 잔인한 거죠, 따지면은. 전쟁은 참 해서는 안 되죠. 상대를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전쟁 얘기하니까 또 마음이 안 좋다, 그죠? 세상은 평화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공부 열심히 해갖고 계속 평화로운 세상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도록 합시다. 자, 아래편은 일기압에서 여러 물질의 끓는 점입니다. 자, 물은 100도, 소금은 1465도에서 끓고, 금은 2850도, 아세산 118도.
에탄올 78도, 산소는 영하 183도에서 끓고, 질소는 더하네. 영하 196도에서 끓어. 아세톤은 56도에서 끓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섭씨 88도에서 기체 상태인 것을 모두 쓰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우리가 놨을 때 끓는 점 있잖아. 자,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으면 여기가 기체야. 그렇죠? 온도가 낮으면 액체. 그래서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아야지 바로 기체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섭씨 88도면 지금 88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88도가 여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니? 얘가 지금 기체 상태로 있으려면 끓는 점이 88도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끓는 점이 88도보다 작아야 이게 바로 기체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88도보다 작은 거 찾으면 돼. 물은 안 되죠. 100도. 얘 소금도 안 되고 금도 안 되고 아세산도 안 되고. 나 혼자 찍찍 거냐? 다시 100도. 그죠? 이렇게 안 되고 안 되고. 요거는 봤지? 요거는? 자, 에탄올 78. 88도보다 작네. 요건 되네. 산소 영하 183도. 이것도 되네. 그죠? 88도보다 작은 거. 영하는 이쪽이니까. 질소도 되네. 또 아세톤도 56도니까 되네. 그렇죠? 따라서 답. 자, 기체 상태는 거는 에탄올, 이거 기체 상태다. 88도에서는 산소, 질소, 아세톤, 요거는 전부 다 기체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험엔 88도보다요, 보통 20도, 25도,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죠. 만약에 25도에서 기체 상태인 골라라 그러면 산소하고 질소밖에 없어. 아세톤이나 에탄올도 전부 다, 그죠? 25도보다 끓는 점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죠? 기체 상태가 아니고, 얘들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니은까지 해봤고요. 특히 요렇게 요거 잘 봐둬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쉬었다가, 그 뒤에 이제 또 용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고요. 요거 지금 이거 끓는 점, 어는 점, 이 그래프를 본격적으로 안 했거든. 그거만 따로 1시간 할 거야. 요 뒤에 시간에 그 그래프만 또 따로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파이팅!